안녕하세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연주회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리스트협회, 한국 리스트협회 제주지부의 13번째 정기 연주회는 리스트가 안내하는 여러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여행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안내자 리스트는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리스트가 28살 때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라고 합니다. 아직은 유럽에서 그 어마무시한 전설적인 이름, 명성을 쌓기 전, 하지만 태도나 눈빛이 범상치 않아 보이죠? 이 20대 리스트가 연인과 함께 스위스에서 몇 년간을 아이도 낳고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행지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스위스의 곳곳에서 받은 그런 영감을 곡으로 만들어서 낸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순례연보에 있는 곡들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와, 아름답죠? 네,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저 호수. 저 호수의 이름은 발렌슈타트 호수라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도 저렇게 아름다운데요. 리스트가 그 당시에 봤던 호수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뭔가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아름답고 평온하고 이곳이 과연 이 세계인지 아니면 저 너머의 천국인지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물론 화가가 아름답게 그렸겠지만요. 자, 이곳에서 영감을 받은 리스트가 작곡한 발렌슈타트 호수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곡,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초장에서 노는 목동들과 양떼들, 소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곡을 쓴 파스토랄, 목가적인 이렇게 두 개의 곡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연 선생님께서 연주하실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스위스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분야를 떠나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는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거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저곳 온갖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하면서 영감을 쓴 곡을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례연보 혹은 순례의 해 이런 제목으로 3권의 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들으실 이 곡은 보시는 것처럼 에스테장이라고 하는 뒤에 보이시죠? 네. 엄청나게 아름답고 커다란 별장이라기보다는 거의 궁궐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이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의 영주이자 권력자였던 에스테라는 가문에서 지은 여름 별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저런 나무들이 많이 이 별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잘 그렸죠? 네. 유명한 화가가 그 시절의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얼마나 인간의 키에서 봤을 때 얼마나 거대한지를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열렬한 아주 후원자였던, 리스트의 후원자였던 이 에스테 가문 덕택에 리스트는 자신이 원할 때 이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얻고 곡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나무는 있죠. 네. 이곳만 해도, 제주대학교만 해도 참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나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제 리스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주는 고예원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별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명물은 여러 형태의 분수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어마어마한 분수죠. 이게 분수인지 폭포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저기에 여신인지 신의 모습이 보이고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분수.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차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 위로 아주 솟구치는 이런 물, 그런 분수들도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꼭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효과를 위한 이렇게 가는 길에 저렇게 자그맣게 100여 개의 분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온갖 기기 묘묘한 여러 가지 조각품들과 함께하는 분수가 이 에스테가 별장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연주해 주실 황윤아 선생님은요, 바로 이 에스테장을 방문하셔서 이 분수들을 구경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연주를 위해서 저희 한국리스트협회 회장으로 항상 수고해 주시는 황윤아 선생님이 바로 이 곡을 칠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굉장히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도 굉장히 힘들게 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셨습니다. 리스트는 이 곡의 악보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과 생명, 이 두 가지를 리스트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황윤아 선생님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곡은 리스트가 75세 나이로 죽기 1년 전 굉장히 병들고 노쇠해졌을 때 쓴 곡입니다. 여러분들 좀 무시무시하셨나요? 제가 연주를 잘했다면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또 노쇠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환의 이치인데 자연이 파괴가 되고 죽어가는 것은 정말 인위적인 것이고 우리 인간의 혹은 생명들의 순환의 원리하고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인간들의 인위적인 파괴로 인해서 요즘처럼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변해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너무너무 고민을 하며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공연에 이렇게 또 저희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초대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길지 않은 강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짧은 강의가 제가 좀 더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V라고 하는 외화 시리즈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V가 어떤 외화였냐면은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을 해서 인간들을 그들의 식량으로 이제 잡아가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정말 기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외계인에 맞서서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영화에 얼마나 몰입을 했냐면은 정말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외계인을 피할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바닷가 근처에 살았는데 바다 밑에 땅굴을 파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땅굴 속은 너무 숨막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데 우주에 굉장히 우주가 넓은데 그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 그래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또 문화를 일궈낼 수 있는 이런 행성이 존재할까 계산을 해보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존재할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실제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냐고 봤더니 한 200광년마다 하나의 문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200광년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200년을 가야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런 문명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그 다음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칼 세이건이 나사를 설득해서 해왕성 주변으로 보이저호가 지나갈 때 카메라를 지구를 향하게 해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정말 작고 희미한 저 점 하나가 지구인데 물론 전 우주에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지구는 정말 작고 왜소한 존재이긴 하지만 지구에서 진화한 우리 생명에게는 200광년이 가야지만이 또 다른 운명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구가 태어난 지 한 45억 년이 됐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탄생해서 문명을 이룬 거는 고작 한 10,000년 정도도 되지 않고 또 지금 같은 기술 문명을 이룬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요. 제가 서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간간히 서울을 가게 되면은 특히 지하철을 타고 야경을 보게 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와, 우리 인간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문명을 일궜을까 정말 감동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태어났던 1970년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는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주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지만 제주의 모습, 70년대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 나와있는 모습 사진이 저와 제 동생인데요. 저희가 1970년대에 서울의 대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비치볼 아시나요 혹시? 비닐로 되어 있는 그걸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서 잘 가지고 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낡아서 부서져버리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게 됐는데 그때 그게 너무 서러워서 정말 많이 울었던 그리고 그 뒤로도 자다가 중간중간에 깨가지고 맞아 비치볼이 터진 건 꿈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장롱을 막 뒤지면서 비치볼을 찾다가 진짜 없구나 하면서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다음 사진 봐볼까요? 다음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일회용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쓰고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문명을 일궜다는 것은 인류의 승리가 아닐까 사실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내 새끼들까지도 그 새끼의 새끼들,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그런 문명을 누릴 수 있을까가 걱정이죠. 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그 다음 가주세요. 이런 걱정을 누가 했냐? 아까 제가 1970년대, 72년에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 당시에 지지리도 가난했지만 이미 유럽은 자동차 때문에 대기 오염을 걱정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의 지식인들은 그 당시가 이미 1920년대보다 인구가 2배나 늘어났대요.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미국의 MIT에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이런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MIT에서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 지구도 수용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100년도 못 가서 그 한계에 이를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제는 급격하게 쇠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게 바로 1972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세계인들은 경제 발전을 이야기할 때 이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주실래요? 네. 이미 1970년대요. 오른쪽 사진 여러분 보이세요? 뉴욕에서 수십만 명이 한 거리에 모여서 지구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지구의 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구의 날 솔기 행사에 참여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2년에는 환경의 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 오직 하나뿐인 지구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일한 지구의 환경을 돌봐야 된다.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의 정의가 뭐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미래 세대의 것을 희생시키고 혹은 빼앗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아까 1970년에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었죠. 30년이 지나서 2002년에 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그 보고서가 나온 내용대로 정말 맞아가고 있는지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1980년대부터 이미 과학자들은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는데 이게 왜 더워지는지 또
얼마나 더 더워질 건지, 더워지면 우리한테 오는 피해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유엔과 세계기상기구는 IPCC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1988년에 우리 올림픽 했을 때 IPCC를 만들었고 세계 각국에서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연구 조사들을 검증을 거쳐서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5, 6년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들이 6차까지 나왔는데 그 6차 보고서가 올해 3월에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보고서의 내용들 여러분 아마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우선 지구는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다. 전례 없이 이렇게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활동 때문인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여기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온도 상한 여러분 몇 도인지 아세요? 우리 키즈가 답했는데요. 1.5도입니다. 근데 그 1.5도가 앞으로 10여 년 뒤에 올 것이다. 우리가 급격하게 탄소를 감축시켜도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1.5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뭐야? 탄소 감축할 필요 없을까? 만약에 급격하게 감축시키지 않으면 이번 세기 말에 4도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여러분 저 그래프가 아마 영어로 써서 아마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얼마만큼 탄소를 감축시켜야 되냐라는 그래프인데요. 저 그래프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를 감축시켜야 되는 양입니다. 정말 급격하게 훅 떨어져야지만이 1.5도가 유지되는데요. 그 위에 녹색이 2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전 세계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력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NBC라고 해서 국가 감축 목표 발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몇 퍼센트 탄소 감축한다? 40%까지 한다. 2050년에 탄소 중립한다. 근데 그 말을 했었을 때 다들 너무 버거워. 저거 어떻게 하지? 저러려면 사회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버거운 목표를 세계 각국이 다 달성을 해도 1.5도 목표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를 다 달성한다 하더라도 온도는 2.78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탄소 감축의 기술 개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과학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IPCC 보고서가 했던 것 중에서 정말 강조했던 게 뭐가 있었냐? 기술 개발 중요하지만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서는 소용이 없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소비를 줄이면 시스템을 바꿔서 수요를 감축하면 탄소 배출을 4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다. 뭔 말이냐? 우리가 사는 생활 반경을 줄여서 이동을 적게 하고 고기 대신 채식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은 탄소 감축을 절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물건 샀는데 내가 왜 죄인 같은 느낌 받아야 돼?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까지 드는 돈만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 제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환경을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해서 필요한 의료비, 다른 생명의 파괴 그리고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피해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따져버리면 우리가 내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요 다른 생명의 멸종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저는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7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가주세요.
제가 살아갈 시간은 그래도 기운은 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빨간색 5칸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1.5도를 우리가 지켜냈을 때입니다. 그 위에가 2도를 지켜냈을 때, 그 위에가 각국이 약속한 온도를, 양을 지켜냈을 때, 그 위에 정말 빨개지는 것들은 지금처럼 살 때거나 더 쓸 때입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고 했죠. 미래 세대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근데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계속 미래 세대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로 지구별 퀴즈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구별 퀴즈는 넘어가셔야 좋겠습니다. 네, 지구별 퀴즈는 제주도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어린이 친구들입니다. 네, 영상 플레이해주세요. 네, 이 친구들은 매주 모여서 바다 쓰레기도 줍고, 사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주면 얼마나 많이 줍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바다 가서 보고, 그리고 거리에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여러분, 담배꽁초가 미세 플라스틱인 거 알고 계시나요? 담배꽁초 하나에는 독성을 품은 미세 플라스틱이 15,000개 정도 들어있다는 최근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0.7톤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년에 30만 톤 정도가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져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정말 아까 그 부위에서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까? 칼 세이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그 먼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다른 종족과 경쟁의 파멸을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 다른 문명과 서로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낸 그런 종족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종족, 다른 세대, 다른 문명군과 같이 어울려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지구를 다녀가는 여행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여행이 같은 시간을 여행하는 다른 많은 생명들과 그리고 나중에 올 지구별 여행자들에게도 공정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planet is unique. One day spent here is the most amazing thing in the whole universe.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다른 실천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푸른 별 지구에서 웃고 싶어요. 그렇게 바로 기만할 건가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건가요? 너도 알잖아. 우리 이미 알잖아. 저 푸른
부족한 걸 알아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서로 손잡고 네, 너무 귀여운 우리 친구들 지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를 달라는 그들의 외침이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게 조금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저도 됐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여기 옆에서 지금 다시 스캐너로 세팅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우리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아름답죠? 제주도입니다. 네. 역시 제주도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참 아름답죠?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사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도 더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지금 찍으신 분은 고경대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버님 고영일 선생님의 대를 이어 두 대가 제주의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건임동에 가시면 큰 바다형 갤러리라는 아주 멋있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것에서 상시로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실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자연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책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귀가 안 들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힘들었던 만큼 자연이 주는 그 위로가 베토벤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베토벤의 이런 귀한 시간들, 자연을 만나고 자연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들이 곡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실 저먼 교향곡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그 전원 교향곡의 1악장을 연주하실 김수현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후부터 고열로 인해서 지금 응급실에 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1악장 연주가 오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악장, 베토벤이 전원 교향곡에서 마지막 악장을 듣겠습니다. 이 마지막 악장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감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남겨서 위로하여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화면에서 더욱더 다시 새로운 영감으로 이 광경을 만나게 해주신 고경일 선생님, 고경대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지구별 키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있게 해준 이 자연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